기이한 소송 사례들. 다음은 과거의 흥미롭고 독특한 소송 및 법정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은 그 특이성이나 논란으로 인해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소송 사건. 1996년 오프라 윈프리는 그녀의 쇼에서 광우병에 관한 방송 후 더 이상 햄버거를 먹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1,100만 소송을 당했습니다. 사이언톨로지와 컬트 인식 네트워크. 컬트 인식 네트워크는 사이언톨로지를 가장 위험한 컬트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사이언톨로지 측은 네트워크를 파산으로 몰아넣고 새로운 컬트 인식 네트워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케네스 돈날슨 사건. 1956년 케네스 돈날슨은 15년간 정신병원에 억지로 수용되었습니다. 그는 자유상실에 대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미국의 정신병원 탈시설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석유회사와 특허 권리. 주요 석유회사들은 많은 배터리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소송하고 종종 비밀 유지 명령을 내립니다. 조너선 리리치의 기록. 조너선 리리치는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기네스에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닐 암스트롱과 그의 이발사. 닐 암스트롱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3,000의 수집가에게 판 이발사를 상대로 20년 동안 소송을 벌였습니다. 노스페이스 vs 사우스버트. 노스페이스 의료회사는 사우스버트라는 이름을 가진 의료회사에 대해 상표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적의 뒤에서의 선. 영화 비하인드 에너미 라인즈에 등장한 조종사는 자신의 구조가 잘못된 방식으로 그려졌다고 주장하며 폭스의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법정 밖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라이온킹 사건. 라이온킹 개봉 후 하이에나 생물학자는 디즈니가 하이에나를 악당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미넴의 브레인 데미지 사건. 에미넴의 BRAIN 데머지라는 노래에 등장한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자신의 실명을 사용했다며 래퍼를 고소했습니다. 판사는 사건 판결을 랩 형식으로 선고했습니다. 해리 후디니와 경찰. 해리 후디니는 자신의 탈출이 뇌물로 이루어졌다는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재판 중 판사의 금고를 열어 승소했습니다. 카를 세이건 vs 애플. 애플이 컴퓨터 코드명으로 카를 세이건을 사용하자 세이건은 중지 명령서를 보냈고 애플은 이름을 버트헤드 천문학자로 변경했습니다. 세이건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였고 애플은 이름을 변호사는 약하다로 변경했습니다. 미국의 나치 전범 아사일럼. 미국은 수십 년간 나치 전범들에게 망명을 제공하였고 이를 은폐하려 하다가 정보자유법 FOIA 아래 소송을 당했습니다. 시카고 메트로 기차 사건. 2011년 한 남성이 시카고에서 70mph로 달리는 메트로 기차에 치여 그의 신체 일부가 여성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으로 그의 유산을 고소했습니다. 톰 웨이츠의 광고 소송. 톰 웨이츠는 자신의 노래를 광고에 사용할 권리를 항상 거부하였고 허가 없이 유사한 노래를 부른 모방자들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샤 바론 코엔 사건. 사샤 바론 코엔은 보라색의 역할로 $100만 소송을 당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PS 영화 정말 좋았어요. 제 아들 제레미를 위해 포스터에 사인해줄 수 있나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벌 카니벌 vs 카니에 웨스트. 이벌 카니벌은 터치 더 스카이 뮤직비디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카니에 웨스트를 고소했습니다. 맥도날드 커피 사건. 뜨거운 커피로 인해 맥도날드를 고소한 여성은 의료비에 대한 정당한 사례를 증명하였고 맥도날드가 700건 이상의 커피 관련 부상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중국의 영웅 법칙. 중국에서는 영웅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법칙이 있어 누군가를 도와주면 책임을 지게 되고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걸스군 와일드 소송 사건. 4명의 여성은 걸스군 와일드 시리즈에 대해 감정적 고통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든 여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 의해 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예멘 남성들의 NASA 소송. 3명의 예멘 남성이 NASA를 상대로 화성 침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약 3000년 전 조상으로부터 화성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파네마의 소녀. 이파네마의 소녀라는 히트송에 영감을 준 여성이 자신의 부티크 상점을 이파네마의 소녀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에미넴과 그의 어머니. 에미넴은 그의 노래에서 어머니에 대한 비방적인 발언을 반복한 어머니에게 $1000만 소송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1600만 받았습니다. 월마트 소송 사건. 한 여성이 월마트를 상대로 $98의 물품에 $0를 청구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180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논란이 된 금액의 9000배에 달하는 성공적인 소송이 되었습니다. 빈 디젤의 영화 제목 변경. 빈 디젤의 영화 에이맨 어파트는 원래 다이애블로라는 제목이었으나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게임 이름의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여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영화 드라이브 소송 사건. 미시간의 한 여성이 영화 드라이브가 예고편에서 묘사한 것처럼 액션이 풍부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몬산토와 우유 생산자. 2003년 몬산토는 호르몬이 없는 우유를 광고한 우유 생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레스콧 부시 사건. 조지 부시의 할아버지인고 프레스콧 부시는 나치 독일의 재정 지원자와의 거래로 이익을 본 회사의 이사이자 주주였으며 이후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존 포거티와 CCR. 존 포거티는 그의 솔로 경력이 인기를 끌자 CCR 레코드사로부터 자신을 너무 닮은 소리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포드 자동차 소송 사건. 포드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와 직원의 이익을 위해 기업 이윤을 낮추려 했다는 이유로 주주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쿠키 사건. 한 여성이 쿠키를 주기 위해 문을 두드린 2명의 10대 소녀를 상대로 $900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승소하였습니다. 약혼 파기 손해배상. 대공황 이전에는 약혼을 깨뜨린 남성이 금전적 손해에 대해 소송을 당할 수 있었으며 약혼녀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손해배상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YMCA와 빌리지 피플. YMCA는 YMCA라는 노래로 상표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빌리지 피플을 소송했으나 회원수가 급증한 후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4세 아동 소송 사건.
한 4세 아동이 훈련용 자전거로 노인에게 부딪혀 후에 사망하게 된 사건에서 아동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판사는 4세 아동이 노인에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위험을 인식해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동 유기 사건. 한 엄마는 자녀들이 밖에서 놀게 한 이유로 아동 유기로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과 그녀를 신고한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자헛과 파파존스 소송. 피자헛은 신선한 재료가 더 나은 피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파파존스를 소송했습니다. 윌리엄 제넨스 상속 분쟁. 윌리엄 제넨스가 유언 없이 사망하자 그의 후손들이 상속권을 두고 서로 소송을 벌였고, 이 법정 싸움은 13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켄 키시와 영화 제작자. 원 플루 오버 더 쿠쿠즈 네스트의 저자 켄 키시는 영화 제작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소설을 학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맥도날드와 맥글리스 소송. 맥도날드는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헬스 회사인 맥글리스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